자, 청와대엔 노영민, 민주당엔 윤호중. 자, 김창선님께서 시사 프로도 있으면 안 된다. 옳은 말씀입니다. 일본의 NHK라든가 BBC 같은 데 보면은요, 정말 불편부당합니다. 어느 쪽에 치우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NHK의 아나운서들은요, KBS 아나운서처럼 뭐 연예인처럼 하고, 이제 제가 참 한국 텔레비전의 노출도에 대해서 놀라는 게, 요즘은 뭐 외국에 못 가지만, 어쩔 때 이제 외국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뉴스 프로그램이고 KBS 프로그램에 아나운서들이, 여자 아나운서들이 다 속치마만 입고 나와가지고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외국에선 그렇게 입고 나온 적 없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끈만 있는 란제리 같은 걸 입고 아나운서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놀란 거예요. 아마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근데 외국에서 갔다 오니까 웬 지금도 NHK의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십시오. 여자 아나운서가 소매 없는 옷을 입는 적이 없습니다. 꼭 정장을 입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왜 한동안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3S. 뭐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래서 그때 뭐 뽕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그 다음에 막 운동 경기, 축구 경기 엄청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은 이 성적인 왜 그런 걸 스크린으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굉장히 약화시켰어요. 이게 바로 이제 독재 정권의 폐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큰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더한 거죠. 지금 텔레비전을 보세요. 19금 이효리라는 애가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저는 이효리를 보면은 얘가 제정신인지 아니면 약간 이게 도르낸지 뭐 김재동하고 같이 등산 다니다가 좌파가 됐다고 사람들이 그러긴 하는데 이효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너무 매너가 없고 너무 무례하고 그리고 진짜 저렇게 인생을 살아도 되나? 근데 그런 이효리의 스타일이 뭐 린다 진지 뭔지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핫하게 보이고 이건 뭐겠습니까? 자 이효리 같이 되라. 그러면 너는 핫피플 되는 거야. 이효리처럼 저렇게 뇌에 구멍 뚫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날라리처럼 굴면 남자들이 좋아해. 이런 메시지를 무언으로 막 돌리는 거죠. 그리고 방송에서 이효리 봐봐 제2의 전성기잖아. 이게 바로 이 정권이 매체를 통해서 지향하는 겁니다. 히틀러가요. 괴벨스라든가 또 히틀러가 총회했던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 여성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저렇게 단순하게 살아. 단순 무식하게 살아. 그러면 이 나라가 발광하게 돼. 바로 히틀러가 그런 거죠. 히틀러라는 사람 제가 이렇게 히틀러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있어가지고 파시즘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히틀러, 무솔리니 이렇게 잘 읽고 있는데 정말 문재인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서도 히틀러에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나 이렇게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 히틀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한 건 뭐냐? 챔벌레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헨리팍스도 그렇고 아주 쟁쟁했던 정치가였습니다. 지금은 오명을 남겼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히틀러를 만나고 이렇게 딱 느낀 게 뭐냐면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헨리팍스는요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자기 코트를 히틀러한테 줬어요. 왜? 시종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말단 비서인 줄 알고 그리고 챔벌레인은 히틀러의 첫 번째 인상을 뭐라고 하냐 너무 평범했다.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페인트 공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이런 말을 자기 여동생한테 이렇게 편지로도 합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너무나 평범하죠. 그리고 진짜 뭐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저씨 같고 근데 히틀러가 그 평범함 속에 잔악한 악을 숨겼듯이 문재인은 그 해볼쭉한 웃음 속에서 사악한 의도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정말 홍준표 말대로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악을
사악함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이 되는 누구겠습니까? 이효리 같은 애들인 거죠. 그 다음에 뭣도 모르고 이제 뭐 세월호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는 조진웅 같은 애들이고,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무서운 문재인 보유국, 그 다음에 이효리 보유국, 뭐 조진웅 보유국, 이런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아주 그냥 삼류로 결단이 났습니다. 우리 하하님께서 저들은 포장을 잘해요. 네, K산이 큰 오판이었죠. 미타미님 위장술이 뛰어나죠. 네, 저도 그런 점에서 문재인을 보고 나서 저의 과오를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산주의자들은 늘 발끝만 봐야 된다는 이 말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노무현 밑에서 그 노무현이 깽판 치고 개판 치는 걸 봤으면은 일말의 반성을 많이 하고 노무현처럼은 안 하겠지. 그리고 그때 우리 우파들의 처지가 너무너무 황당했던 거 아닙니까? HKK님 그래도 이쁘다고 난리예요. 네, 아유 참 이효리 정말 너무 싫습니다. 우리 요로와 아케르님께서 아무로 나미에 따라하고 싶은 이효리. 그렇죠. 아무로 나미에라고 우리 이제 요로와 아케르님 아시는데 오키나와 출신이고요. 약간 독특한 외모. 그래서 아무로 나미에가 뭐 버버리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하면 일본은 물론이고요. 저 북한의 면세점의 당 간부의 딸도 버버리 미니스커트를 입었습니다. 직접 들은 거예요. 근데 이효리는 아무로 나미에하고는 달리 머리가 나쁘죠. 아무로 나미에는요 은퇴했어요. 더 보여줄 게 없다고. 근데 이효리는요 보여줘서는 안 될 것까지 보여주면서 돈 벌고, 네? 궁상을 떨고 저러고 있는 거죠. 누가 여자의 속옷을 보고 싶어 합니까? 누가 그렇게 텅 빈, 정말 이 행주로 쓸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어떤 연예인에게, 여성에게 보고 싶어 합니까? 그레타 갈보라는 여배우는요, 자신의 늙은 모습은 젊은 날에 비해서 제가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거의 은둔 생활을 했어요. 저는 물론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제 모습도 뭐 30대보다 제가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하지만 배우라는 거는 자기의 리즈 시절을 말하자면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재인은요, 문재인 보유국이란 이름 아래서 시한폭탄을, 재앙을, 그거를 보유하면서 이걸 언젠가 터뜨릴 겁니다. 새로운 정당이 나와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어니스트 스타님, 노무현이 문재인보다는 차라리 훨씬 낫죠. 국익을 위해서. 누가 아니랍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자, MKL님, 히틀러는 자국 경제 발전시켰죠. 문은 그냥 고꾸라트님. 그런 점은 있었죠. 예를 들면은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에 배상금이 독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 선거에서 이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림픽도 뭐 36년에 베를린에서 열었고, 여러분 이렇게 기억나시죠? 폭스바겐. 이거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만들었던 그 자동차예요. 나름대로. 그러나 저는 히틀러의 그 잔악상, 그 홀로코스트에서의 잔악상. 그러나 독일 국민은 일본 국민들보다는 냉정하고 철학적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반성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독일에는 코미디언이 없다. 다 철학자만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위대한 독일이, 그 위대한 지성의 독일이 어떻게 해서 저 히틀러라는 페인트공에다가 시종 같은 그 간단한 메시지에 모두 넘어갔나. 정말 무서운 거죠. 오늘 청와대인 노영민, 민주당의 윤호중 하다가 너무 샜는데, 자, 일단 노영민이 얘기는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노영민이가 청와대에서 반포 지분 킵하고 그 다음에 청주 지분이 이제 팔으니까 딱 사람들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문제는 오래 못 간다. 그 다음에 집값 확실하게 뜬다. 반포는 영원하다. 강남 불패다. 그래가지고 그 노영민이 갖고 있는 그 반포 아파트가 그새의 호가가 1억이 뛰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뛰고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의 윤호중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집 다 팔라고 할 때 노영민이 윤호중이 뭐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2년 안에 다 팔아야 된다. 서약을 다 받고 공천 준다. 빨리 팔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는 자기는 자기 집을요, 자기 아들에게 증여를 해버린 거예요. 서울집을. 이제 응암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그러면서 언론에서 아니 팔라고 했지 누가 자기 아들한테 증여를 해라고 했냐. 이러니까 윤호중이가 오늘 나오는 말이 뭐냐. 아니 내가 세금 다 냈는데 왜 나보고 그래요? 거의 윤미향. 나 겁쟁인데 왜 그래요? 정말 아까 스탠 27겹을 깔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자, 그런 점에서 이 청와대엔 노영민, 민주당엔 윤호중 완전히 잘 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 분열이 있는 거죠. 자, 열린 민주당, 여기에 이제 김진애 있죠. 거기다가 최강욱이 있죠. 이 둘 다 엄청난 다주택자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말하자면은 열린 민주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1가구 1주택 이거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 옵션이. 근데 김진애는요, 건물주예요. 그것도 이면도로에. 제가 김진애를 한 10몇 년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도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예? 제가 참 그 김진애를 참 겪었는데 나중에 김진애만 갖고도 여러분을 제가 1시간 반은 웃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김진애가, 저는 너무 김진애가 갑자기 노무현하고 하이 히틀러 하는 것처럼 하이 노무현하고 막 나오고 저를 싣고, 그래서 아니 내가 옛날에 인터뷰도 했던 여자가 저 여자가 맞나? 저 여자가 그 여자야? 제가 이렇게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인터뷰를 거의 한 대여섯 시간을 했어요. 한 150매 원고를 쓰는 거여서. 근데 그 중에 정말 대여섯 시간을 중에서 한 1시간 내지 2시간은 저를 붙잡고 이면 도로에 빌딩을 사라. 근데 저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을 싫어했어요. 뭐라고 할까?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있는 부동산 이렇게 계약서 쓰고 뭐 하고 막 그게 저는 감당이 안 되고, 그때 또 그럴 돈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돈을 착착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이면 도로를 사라. 그래서 자기처럼 맨 2층에는 자기 집을 짓고 나머지는 집세를 주고 그러면은 그거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쉽다. 그래서 이 아줌마는 복부인이잖아. MIT의 무슨 공학 박사가 아니라 복부인이잖아.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복부인이 갑자기 하이 노무현 하면서 막 좌파 약자를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걸 보고 제가 허걱했습니다. 근데 그게 김진애고 그게 좌파인 거죠. 그게 윤호중이고 그게 노영민인 거죠. 그런 점에서 청와대에 노영민이 있고 민주당에 윤호중이 있는 한 여러분 강남 불패 부동산 치솟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보면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해야 되는 잠실에 사는 제 후배도요, 안 그랬으면은요 조금만 올려주고 할 거를 지금 이삿짐 싸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엄청 올려가지고요. 근데 그 주인이라는 사람도 아니 시세가 그런데 무슨 자선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주인도 어디에 전세를 살고 있으면 그 전세값을 말하자면은 이 전세값을 올려서 내가 사는데 전세값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예전에 뭐 빨간 바지 아줌마들 이렇게 복부인들이 있다 하는데 노영민이 윤호중 이 사람들이 복 남편이죠.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앞으로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정말 부동산 복 정권이다. 문재인은 부동산에 있어서 정말 복남편 노릇을 한 정권이다. 부동산 투기 정권. 왜? 자기네들이 투자라고 자기네들은 얘기하지만 결국 자기네들은 투기판을 온 국민에게 펼쳐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문재인 정권을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게, 왜 조용히 편안하게 살지를 못하고 온 사람들을 휘두르고 쑥대밭을 만들어서 그냥 살려고 하는데 이사 가게 만들고, 이사 한번 가면은 여러분 무조건 1,000만 원이에요. 서울에서는 복비 줘야죠, 뭐 해야죠. 그냥 1,000만 원 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요, 정말 너무 여기도 좁고 막 이래서 이사도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있는데 완전히 접었어요. 왜? 아니, 그 1,000만 원, 그거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뭐 사기도 싫고, 뭐 쓰기도 싫고. 정말 그래요. 제가 커피 한 잔을 사 먹더라도 거기에 말하자면 소비세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간접세로 해갖고 문재인 정권으로 들어가요. 저 그것도 싫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커피 한 잔도 사 먹기가 싫은 거예요. 남 사줄 때나 제가 사 먹는 거지. 제가 그래도 뭐 맥도날드 지나가면 커피도 사 먹고, 버거킹에서도 커피도 사 먹고, 제가 그 정도의 소비는 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하고, 이런 보온병에다가 제가 커피 싸들고 다녀요. 왜? 내 한 푼 쟤네들한테 주기 싫은 거예요. 라인 펀드로, 몇 조를 날려먹고, 옵티머스로 6천억 원을 날려먹고, 그거 우리 돈으로 다 막아주려는 거 아닙니까? 라인 펀드 100% 보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기괴한 정권입니다.